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제일 무서워하는 적 이야기. 지금 뻐꾸기 소리가 요란합니다.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들리는데 이 새는 소리가 꽤 크므로 다른 작은 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작은 새는 지금 울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2021년 6월 8일 화요일이고 지금 시각은 오전 6시 반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물가족 즉 개와 사람으로 구성한 가족으로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칠봉이란 개이고요. 이름은 그렇고 성은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그건 안 지어주었기 때문이고요. 나는 어제도 무서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그것에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걸 아는 순간 스스로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한때 비통한 기분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무서워할 존재가 없습니다. 나는 두려움 또는 무서움 따위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용맹한 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믿어도 됩니다. 거짓말은 그런 시시한 개가 아니란 걸 나에 대해 아는 개와 사람은 잘 알기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뻐꾸기로 시작했습니다. 뻐꾸기는 우리와 다른 동물로 날개를 가졌고요. 그게 어떤 때 우리 네발 동물은 부럽기도 합니다. 저들은 저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새를 날게 한 깃털의 신비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땅에서 떨어질 수 없는 우리는 분명히 날개 가진 새가 부러울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도 땅에서 몸이 떨어질 때가 있긴 있어도 그건 찰나에 불과합니다. 가령 내가 도망치는 고라니를 따라잡으려고 맹질주를 할 때는 네 발이 한순간에 땅에서 떨어져 허공에 머무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 네발 동물이 새처럼 되는 짧은 찰나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높이 있는 새를 우리는 잡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 사랑의 대상을 찾으려는 노래하는 뻐꾸기는 아니고요. 온통 시커먼 새 있잖아요. 인간들이 까마귀라 이름을 지은 그것인데요. 그것들 몇 마리가 나에게 당했습니다. 지나는 날이었는데요. 그 시커먼 새가 나를 약을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 말은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을 올린 건 어쩌면 내가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커먼 새가 비해당 마당 두 가까이서 그것도 아주 낮게 저속 비행을 하며 나를 째려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본능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좀 전에 설명한 한 부분처럼 나도 새가 된 한순간에 녀석을 덮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나는 공격에 실패했고 시커먼 새는 구사일생한 다른 두 동물의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부터입니다. 죽을 뻔하다 살았으면 시커먼 새는 멀리 도망가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다른 새였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놈은 아니었어요. 저 멀리 한 바퀴 비행을 하고는 내 귀가 닿는 곳까지 낮게 내려와 눌리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악착같이 녀석을 잡아서 송곳보다 날카로운 내 이발로 물어뜯어 따끔한 맛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놀리고 쫓는 우리의 싸움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때 저쪽에서 인간 가족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딸년 발봉이는 이 세상에 없었고요.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 나 칠봉이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서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해야 네 발 가진 내가 날개 가진 새 중에서 심부가 사나운 시커먼 새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가족은 가끔 말합니다. 칠봉아,
생각을 아무리 많이, 또 아무리 깊이, 더 아무리 길게 한다고 하여 좋은 생각이 나는 것도 아니므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인간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틀린 데가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날이 지나갔습니다. 그 시커먼 새가 비에당 가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억측일 수 있겠으나 그놈은 전날 나에게 실패의 쓴맛을 맛보게 한 바로 그놈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생각의 결과입니다. 죽은 척 꼼짝하지 않고 민감한 내 귀가 소리에 반응하려는 것마저 나는 의지로 다스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방심한 까마귀의 행동에서 나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놈은 신비한 날개가 있으므로 단 한 번에 공격으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놈은 그때처럼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 뻔하므로 이리 생각하면서 나는 절묘한 공격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새는 내가 알기의 새 중에서 매우 대가리가 똑똑한 놈입니다. 드디어 그때가 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앉은 자세에서 온몸의 기관의 긴장을 수축하고 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놈이 몇 미터 앞 불명자나무에 앉으려 하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내 희망이었습니다. 놈은 덩치가 있는 새입니다. 반면 불명자나무 가지는 가는 편입니다. 놈이 아무리 착지를 유연하게 한다고 한들 분명히 나뭇가지가 흔들릴 것이다. 그래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한번 정리할 때 마치 내 생각에 끌린 것처럼 시커먼 새가 그렇게 하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놈은 길고 시커먼 날개를 하늘 향해 접으면서 나뭇가지에 내려앉으려고 서서히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힘줄이 최대로 팽창해지고 나의 온 신경은 놈에게 집중했습니다. 녀석이 불명자 나무가지에 두 발이 닿는 순간 나는 몸을 날릴 것입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생각대로 녀석이 나뭇가지를 붙들려고 착지를 시도합니다. 나뭇가지가 아래로 약간 출렁하는 이때가 바로 내가 비호같이 공격할 순간이겠습니다. 공격은 그야말로 쏜살 같았습니다. 아니 방아쇠를 당긴 총알보다 빨랐다고 하는 말이 나을 것 같습니다. 녀석의 날개 하나가 나의 송곳보다 예리한 이빨에 물려 있었습니다. 나의 이 절묘한 기술과 기막힌 순발력, 치밀한 작전을 인간 가족이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운 나쁘게 인간은 이 순간의 일을 보지 못했는데 자신도 먹고 살겠다며 또 우리를 먹여 살리겠다며 돈 벌러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놈을 먹어치우려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침이 꿀꺽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단박에 작사를 내 질겅질겅 아직 싱싱한 이놈의 시뻘건 피와 함께 연한 살코기를 씹고 싶은 마음이 꿀떡하지만 인간이 올 때까지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놈의 숨통은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내뺄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나의 뛰어난 기술인데요. 나는 이놈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이리해야 저녁에 인간이 오면 이 사실을 두고 네 발 달린 개가 날개 달린 새, 그것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냥한 기술을 두고 칭찬을 할 것이며 그는 이 사실을 두고 심히 놀랄 것이며 나는 그런 인간의 표정을 보며 자랑스러운 기분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마구마구 이야기하느라 숨이 차네요. 이제 다음 이야기를 나의 딸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녀 이름도 자신이 소개할 겁니다. 그래요. 방금 엄마가 말한 사람, 사람이 아니군요. 나는 개이고요. 이름이 팔봉이입니다. 이리 말한다 하여 내 성이 개가 아니란 걸 다들 알 겁니다. 나의 이름도 인간이 지었고요. 어느덧 태어난 지 많은 날이 흘러 내 몸은 이제 엄마와 다를 바 없이 다 컸습니다. 내 발을 땅에다 힘을 주고 엄마와 내가 기재기하면 아주 약간
내 귀가 하늘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생긴 것을 두고도 인간을 포함한 그의 친구들이 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인간은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을 덧붙이는 걸 까먹더라고요. 딸이 엄마보다 더 예쁘네. 란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기는커녕 어떤 인간은 역시 딸이 엄마를 능가할 수 없단 게 걔에도 해당한단 말이야.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는 정말 속이 상하다 못해 피가 머리로 치솟는 것 같았다니까요. 그건 그렇고요. 말을 마칠 즈음에 한 엄마의 말 모두 사실입니다. 나의 엄마는 무서운 사냥꾼입니다. 그 기술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우리 둘이 어떤 목표물을 공격할 때면 실력은 차이가 납니다. 엄마가 나보다 뛰어난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런 말하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녀의 사냥 기술을 전부 나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하면 엄마의 처지에서 딸을 두려워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엄마의 이야기 중에 있었는데요. 그건 네발 동물이란 말입니다. 인간 동물은 두발 동물이고요. 나의 엄마에게 당한 그 시커먼 새는 두 발의 신비한 날개마저 가진 동물이죠. 그런데 나는 뭔가요? 세 발뿐입니다. 세상에 세 발 가진 동물이 몇이나 될까요? 한국 인간 중 아주 옛날에 산 인간들이 세 발 달린 동물을 상상으로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삼조고란 까마귀입니다. 여기서도 까마귀가 나오네요. 오늘 나팔봉이의 이야기가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를 약을 올렸다. 제 명대로 살지 못한 그 시커먼 새도 까마귀였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세 발이었던 것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면 나의 문제가 아닌 나를 낳은 엄마의 문제이겠지요. 엄마가 나를 낳으려고 그 대상을 택한 동물이 세발 동물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는 엄마에게서도 인간에게서도 나 스스로 학습에 의해서도 본디 세 발 가진 동물이 존재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뿐더러 그런 동물은 그저 인간들의 상상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째서 내가 세 발이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인간 동물 가족이 몇 차례 그의 이야기에서 언급한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네 발 가진 개로 낳아준 엄마의 보호 아래 나는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나는 멀리 사냥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운이 없어 허탕치고서 비에 당해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산의 숲은 해가 일찍 집니다. 그리고 어둠이 빨리 찾아듭니다. 아마 그럴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 잡사 뛰는 엄마를 따라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나의 네 발이 땅에서 떨어졌다가 잠시 허공에 멈추고서 힘차게 땅을 내디딜 때였습니다. 온몸에 뼈가 부서지는 것 같고 온몸을 도는 힘줄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것이었어요. 인간들이 야생동물 잡으려고 놓은 큰 덫에 내 오른쪽 뒷다리가 운이 나쁘게 걸린 것입니다. 나의 비명에 보이지 않던 엄마가 불이 나게 되돌아와 살피며 그걸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며 나는 고통과 더불어 엄마의 사랑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노력과 나의 기도에도 그것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딸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안다. 하지만 힘을 내야 해. 어떡하든 집으로 돌아가야 해. 그러면 인간이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자, 내 딸 훌륭하지. 하늘이 내려앉는 통증이라 할지라도 내 딸아. 너는 참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집까지는 거리가 아직 많이 남았단 걸 나는 알 거야. 게다가 보렴. 하늘에서 이미 오늘의 해가 사라지고 이 숲에는 땅거미가 서서히 내리고 있어. 그러니 내 딸아. 힘을 내서 느리게 걷자. 이 처지에서 뛰는 것은 절대 무리야. 앞서 길을 안내할 테니 자 이제 따르거라. 엄마는 이렇게 말하고서 이따금 나를 뒤돌아보며 그 편안한 눈으로 걱정하지 마라. 집에 돌아가면 해결이 될 거야. 라는 무언의 말을 하면서 어둠이 내리는 산길을 안내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잊기 전에 내 목소리를 두고 생각이 짧은 인간들은 이러쿵저러쿵 할 것입니다. 그들은 엄마가 세상을 더 살았고 나이도 더 먹었으므로 목소리가 더 무겁고 중후할 것이라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말한 대로 생각이 짧은 인간일 겁니다. 실제 엄마는 소프라노, 나는 알토라고 인간동물 가족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목소리가 엄마보다 무게가 좀 있단 걸 말하는 것뿐이고요. 이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의 이빨 못지않게 수없이 날카로운 이빨을 한 무시무시한 덫이 서서히 뼈와 힘줄을 조이는 그 고통을 두고 딱히 표현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말로는 아니 됩니다. 통증이 심하다는 말은 그보다는 적절할지 몰라도 아니 됩니다. 태어나 이런 고통은 처음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안간힘으로 앞서 안내하는 엄마를 따라갑니다. 집으로 말입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가 뜀박질하면 금방 도착할 테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도 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거의 실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건 그저 살려는 본능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다다랐습니다. 우리의 집 피해당입니다. 그때 일을 마치고 온 인간 가족이 길동무에서 내리는 걸 우리는 저만치서 보았습니다. 인간도 우리를 보았습니다. 인간의 눈길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물끄러미 서서 나를 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인간 가족이 무서웠습니다. 아니 인간 모두가 무서웠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 게 바로 인간이란 동물이란 생각이 머릿속에 꽉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물가족 인간도 무서워 나는 아래 텃밭으로 슬금슬금 도망쳤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마당 한쪽에서 나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나는 그만 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쉬고 싶었습니다. 이제 발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나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본 인간이 마당 둑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는 벌떡 일어나 몇 걸음 옆으로 도망칩니다. 엄마도 덩달아 자기의 딸을 보호하려고 나를 따릅니다. 또 인간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더 도망칠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인간이 내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 아기가 없단 걸 알고서 또 저 인간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인간과 다른 가족이란 생각에서 나는 마음을 잠시 놓았습니다. 그러자 인간이 덫에 걸린 내 발을 눈으로 찬찬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살포시 덫을 건드리는 순간 나는 갑자기 온몸의 힘줄과 신경이 끊어지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반사적으로 인간의 손을 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를 그렇게 한 건 엄마입니다. 엄마가 왜 나를 그렇게 한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인간을 물려고 하는 걸 본 엄마가 내 목덜미를 물고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나의 반사적인 행동과 뜻하지 않게 나온 엄마의 행동을 보고 인간 가족은 벌떡 일어나 마당 둑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당에서 망부석처럼 서서 우리를 번갈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의 나무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여느 때와 달리 들릴락말락하는 소리였습니다. 딸아. 그래선 아니 되는 거야. 인간이 너를 도우려고 했고 그걸 알게 내가 너를 더 아프게 한 거란다. 내가 나서지 않았으면 너는 인간을 너의 그 날카로운 이발로 물었을 테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보라. 우리 인간 가족은 팔목이 너처럼 되고 말았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그리 하지 못하게 한 거였고 그게 너를 더 고통스럽게 한 건 엄마도 가슴이 아프다. 엄마의 자상한 설명을 듣고서야 나는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고통과의 싸움을 길게 해야만 했습니다. 마주할 때마다 인간은 나를 멀리서 요리조리 살피며 내 발을 서서히 갉아먹는 덫을 없애려고 궁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날에 낯선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처음 보는 인간들이었고요. 나는 본능적으로 무거운 덫을 질질 끌며 도망쳤습니다. 두 인간이 나를 잡으려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잡으려는 그들 인간보다 그들에 잡혀서는 안 된다는 나의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이주일이 흘렀습니다. 시간과 날이 지남에 고통이 조금씩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살을 깊이 파고들었고 살은 이미 썩고 있었으며 발목뼈마저 그것이 점점 파고드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런 날이 거의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어떻게 견뎠는지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엄마도 나를 칭찬하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인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는 인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피해당 인간 가족뿐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 놓은 덫은 나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란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인간은 분명히 덫의 크기로 보아 멧돼지가 목표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이 나빠도 너무 나쁘게 멧돼지 대신 내가 걸려든 게 잘못이라면 잘못인데요. 실은 잘못도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려고 그런 멍청한 짓을 할 리는 없지요. 먼 곳에 고라니 사냥을 나갔다가 엄마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당한 한순간의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건 나의 실수가 아니었던 것도 이제 압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나 엄마를 따라 산속을 돌아다녔고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며 또한 게다가 산속에 인간들이 만든 무서운 무기가 숨어 있을 거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세발동물이 되었습니다. 내 몸을 나는 사랑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은 어떤 인간에게나 또 우리와 같이 네 발 가진 개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두 발의 깃털을 이용해 하늘을 맘껏 나는 시커먼 새도 우리 엄마를 놀렸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배속을 채우는 고깃덩이로 변해버린 일도 있었으니까요. 다만 나는 이제 이리 생각합니다. 자연에서, 산에서 행동할 때도 사고를 당하기 전보다는 천천히 살피는 버릇이 생겼고 이런 버릇이야말로 산에서, 숲에서
또 어떤 장소에서건 내가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걸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내가 3발이 되고서부터 나는 우리의 동물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여러 번 나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너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애들과 달리 겁이 많았단다. 그래서 넌 나를 따라 사냥하는 기술도 나중에 배우게 되었고 지금 생각하니 말이야. 그게 이제는 고맙다는 것이지. 그때는 이 엄마가 지금처럼 생각하지 않았거든. 저 애는 왜 저리 겁이 많을까? 한나라시에 태어난 제 형제들과 다르잖아. 내가 겁이 많은 게 이 엄마는 이제 고맙게 생각한단다. 왜냐하면 너의 그 성격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내가 늘 내 옆에서 그림자처럼 있으니까. 내가 그리하기 전에는 나도 어쩔 수 없는 개인지라 혼자란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 너도 알잖니? 우리의 인간 가족도 혼자서 어떤 때 넋두리를 밤이 깊어가는지 모르고 읊을 때가 있었던 걸. 두발동물 인간들도 우리처럼 혼자란 것에 또 외로움이란 것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동물이란 것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처럼 너도 이제는 잘 아는 사실이니까. 엄마의 이 말은 맞습니다. 가끔은요. 인간이 집안에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런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우리 같은 4발 동물이거나 2발 가진 동물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을 두고서 아마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엄마의 말마다나 나는 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적부터 나는 인간 가족이 내 몸 가까이 오는 게 무서웠습니다. 인간이 나를 쓰다듬으려 하면 다른 형제들은 꼬리를 살랑살랑 치며 애교를 부리지만 나는 내빼곤 했습니다. 그게 인간도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은근히 인간이 나를 덩달아 미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간과 나의 관계는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나는 엄마처럼 늠름한 큰 개가 되어버렸고요. 따라서 인간이 내 몸에 손을 댈 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 일이 가능해진 것은 나의 불행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한때 나를 불행으로 몰았던 그날의 돌이킬 수 없는 시련과 역경에 대해서 나는 이제 감사합니다. 내가 3발이 되고서 인간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요. 인간이 별 볼 일 없는 개라 여기고 나를 낳은 엄마를 명견으로 생각하는지 알고 질투도 느꼈습니다. 그때 내 생각이 틀렸음에 은근히 인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형상 1-2발 가진 다른 인간들이 그리워 혼자 집안에서 어떤 말을 자주 합니다. 칠봉아. 이제 팔봉이가 훌륭한 명견이 되었지? 저 녀석이 이제 늠름하고 의젓해졌단 걸 너도 알지? 이렇게 인간이 말할 때면 나는 멋쩍어 고개를 돌리고는 속으로 기쁨에 넘쳐 환호를 지르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인간 가족이 무섭지 않습니다. 전날 같으면 먹을 것 줄 때면 가까이 갔다가 얼른 먹어 치우고서는 불이 나게 떨어져 거리를 두곤 했는데요.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현관 앞 인간의 슬리퍼를 베고 누워 느긋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오줌이 마려우면 인간은 밖에 나옵니다. 그러면 2발 동물 인간은 발에 뭔가 신어야 하잖아요. 그걸 능청스럽게 베고 누운 나는 비키지도 않습니다. 생각하면 이런 일은 꿈 같은 것입니다. 3발이 되기 전에는 상상에도 없던 일이죠. 그러면 인간은 나를 있는 그대로 편하게 하려고 어떤 때는 맨발을 땅에 디디고
저만치 떨어져 있는 목이 긴 장화 있는 곳으로 불편하게 가는 것도 봅니다. 이렇듯 이제 인간 가족과 나는 사이가 아주 편해졌습니다. 한 번 더 말하면 이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나의 한때의 시련이었고, 한때의 아픔이었고, 한때의 고통이었으며, 한때의 절망과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그 모든 불행을 이겨냈기에 오늘의 우리 관계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나팔봉이가 이만큼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나팔봉이의 소개였고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적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주제입니다. 4발 가진 동물나의 엄마, 3발 가진 동물나, 그리고 2발 가진 동물이 우리를 구성하는 가족인데요. 우리 셋이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적이 있습니다. 엄마만 무서워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거나 나만 무서워하고 인간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의 적이라 할 수는 없지요. 어제도 우리는 그 무서운 적의 공격을 받았고 무방비로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순간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가령 우리의 적이 고라니이거나 시커먼 새이거나 땅속에 숨어있는 두더지라면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눈으로 보므로 얼마든지 그것들을 우리의 적이라 생각지 않고 하찮은 우리의 사냥감으로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이 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작아도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다들 알 것입니다. 엄마와 나는 털을 가진 동물이잖아요. 그것이 내 털에 달라붙어도 말한 바와 같이 워낙 작으므로 나는 그것이 내 몸에 달라붙었다는 것을 전혀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한 적은 나의 털끝에서 서서히 피부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끝내 내 살에 닿습니다. 이때도 나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또 약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때는 내가 적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내 가렵습니다. 가려워도 그저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몹시 가렵습니다. 그리고 따끔거립니다. 나는 하나 없는 3발로 그것이 물어가려온 곳을 팍팍 긁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대응 수단입니다. 그 작은 적은 아주 교묘합니다. 내 귀속 또는 등떨미 등 나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을 공격합니다. 내 몸에 비하면 그것의 크기는 제일 작고 가는 바늘 끝으로 찍은 하나의 점보다 더 작습니다. 그 미세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나와 엄마 그리고 인간은 그것에 비하면 오주만 한 우리의 몸이 둔한 것에 비통함마저 느낍니다. 어제도 우리는 그것에 모두 당했습니다. 그것을 때려잡는 기술도 엄마가 나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엄마는 나에게 달라붙은 그 미세한 적을 잡아줍니다. 엄마의 코는 예민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후각이 뛰어난 4발 동물 중에서 개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를 부러워하는 2발 가진 동물에서도 인간들의 코가 맡는 냄새보다 우리 개가 맡을 수 있는 게 적게는 몇만 배, 많게는 수십만 배가 크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이 말을 지어낸 건 정작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코를 부러워하는 인간이란 동물들이 지은 말이죠. 어제도 우리는 그 작은 적에게 당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안전하단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2발 가진 우리의 인간 가족에 넘깁니다. 지금까지 3발 가진 팔봉이었습니다.
팔봉이가 넘겼으니 이제 두 발 가진 인간 무학이 이야기를 잇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한 칠봉이의 말은 모두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거짓말이란 단어조차 모르니까요. 그리고 팔봉이의 말도 진실입니다. 그녀 또한 제 엄마를 고스란히 닮아 거짓말이란 말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리 말하는 무학의 말도 진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어찌하다가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거짓말도 덜어 했는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음에는 내가 밥 또는 술 한 잔 사지요. 라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거짓이라면 거짓말입니다. 어제 우리는 그렇게 적에게 당했습니다. 내가 당한 곳은 오른발입니다. 기회가 좋아 그게 왼발에 달라붙은 걸 거실에서 보았습니다. 생각할 여지가 없이 얼른 그 작고 무서운 적을 떼어서 거실 앉은상에 놓고는 라이터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것도 죽는 순간은 더 사려는 의지로 발버둥을 치지만 어찌 우리 인간이 만든 무서운 무기 라이터불에서 삶을 더 이어가겠습니까? 그냥 손톱으로 죽일 수도 있죠. 매년 그것의 공격을 받아 악에 바친 나는 그것을 그저 손톱으로 죽이며 내 몸에 그것의 더러운 피를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군요. 어쩌면 그것의 피는 그것의 것이 아닌 칠봉이와 팔봉이 피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며 이미 다 죽은 그것이 또 회심하여 한 번 더 라이터로 찢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새동물 가족 모두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적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나요?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처럼 그것에게 당한 적이 있을 수 있겠고요.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요? 이제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야생진드기입니다. 사람을 비롯하여 개를 포함하고 다른 살아있는 동물에 교묘하고도 은밀하게 침투하여 피를 빨아먹는 흡혈벌레입니다. 절대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무서운 적으로부터 올여름을 건강하게 이기는 몇 가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여름이 나날이 깊어갑니다. 머지않아 한여름이 되겠지요. 비단 한여름이 아니라도 이 여름의 초입부터 기온은 여름의 폭판 못지않은 날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기온이 올라갈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울 수도 있을걸. 라고 미리 마음을 다짐합니다. 날이 더우면 다들 시원한 그늘을 찾게 됩니다. 나무가 드리운 그늘 밑 풀밭이 있으면 여름에 쉬기 좋은 장소가 되겠지요. 풀밭에 앉을 때 이 무서운 적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대응하는 방법이 떠오르지요. 아무리 더워도 야외에서는 맹사를 노출하지 않는 게 야생진드기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원한 나무 그늘 밑 풀밭 또는 자연에서 즐겁게 지내다가 귀가했다고 합시다. 이때 먼저 해야 할 것은 야외에서 입었던 옷을 가능하면 바깥에서 훌훌 벗어 툭툭 털고 바로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원한 물로 몸을 씻는다면 야생진드기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두 발 가진 동물에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한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치밀한 사람이라면 사전에 야외 활동을 하기 전 야생진드기로부터 도움이 되는 걸 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 주고 사야만 하는 그런 것이 실제 도움이 되는지는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써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올여름을 낭만의 여름으로 만들어 훗날에 아름다운 2021년의 여름이었어. 라는 추억을 미리 준비하는 멋진 여름을 만들어 버립시다. 2021년 6월 8일 글 행복충전소 비해당에서 두발동물 무학 이야기 전개 첫 번째는 비해당 네발동물 칠봉이
이야기 전개 두 번째는 비해당 세발 동물 팔봉이. 우리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